졸업을 해야 될 걱정하네. 그것도 유지났는데 이상이 한번 제가 예, 김용태입니다. 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정무위원이다 보니까 지역은 물론 여러 이제 동문 지인들로부터 금융 관련 민원을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 연말 민망하게도 단 한 건의 금융 관련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못한 게 사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국회의원실로 갖고 오는 게 많아서 은행 입장에서는 들어주기 어렵다. 아마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은행 쪽에서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정말로 여기 나오신 분들께서는 그간 은행이 조금만 도와주면, 다음에 은행이 조금 도와줄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이 조금만 배려해주고 정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면 이 회사를 정말로 잘 끌어나갈 자신이 있는데 그게 안 돼서 정말 뭔가 포안이 맺히셨으니까 오늘 작정하고 얘기를 하시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모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동아일보에 아마 이 기사 보셨을 텐데 삼면에 대문짝만하게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정책이 다 있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 제가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오늘 여기 나와주신 이 바쁘신 와중에서도 나와주신 우리 대표이사님, 기업하시는 분들께서 두루뭉실하게 그냥 큰 얘기 하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본인이 겪은 은행 관련, 그러니까 이제 정책 관련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은행 관련 구체적인 억울한 점, 너무나 아쉽다.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나 원통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그거에 관련돼서 여기 해당 지금 4대 은행, 그 다음에 2대 보증기관이 나왔는데 이 보증기금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도 못했다라는 이제 사실관계 얘기를 듣고요. 그렇다면은 최종적으로 우리 여기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우리나라 유수의 일간지로부터 그런 정책이 다 있었느냐고 기업 입장에서 얘기가 나오도록 만든 이런 정책, 소위 얘기해서 그야말로 책상머리 정책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걸 집중적으로 오늘 뭐 다 터놓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최소한 그런 소리는 안 나오도록요. 그러니까 가서 이 바쁜 데 가서 그냥 얘기만 하고 아무런 팔로업도 받지 못했다 이런 소리 안 나오도록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 말씀하신 내용들은 되는 일이면 좋고, 설령 그 관계기관하고 은행하고 협의했는데 안 된다, 안 되는 사유를 분명히 밝혀서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리도록 반드시 약속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가 여기 계신 분들, 이 어려운 와중에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그야말로 선봉장이고 희망이신데 오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인사 말씀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 정확하게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우리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일괄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수현 수장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여기 나와 주신 분들이 이제 거의 90% 이상 은행 관련인데요. 이 은행 관련 지금 애로사항을 은행에 전달해서 은행에서 답을 갖고 나왔습니까? 개별적으로? 아니죠. 아닙니다. 예, 그러면 결국 이제 후속 조치로 바로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늦지 않게요. 바로 이 사실관계 금액이 녹화하고 있으니까 금방 나올 테니까요. 내일 오전까지 이 자료를 이거 길게도 필요 없잖아요. 사실관계만 어느 은행하고 어떤 관계로 이러이래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왜 안 되느냐, 그거를 적어주시면 우리 이쪽에서는 최수현 선생님께 그걸 받으셔서 그게 은행권이면은 은행이 왜 안 되는지 그거를 은행이 이제 답변을 드리시고요. 그 답변을 갖고 그 답변이 여러 가지 은행들의 얘기가 나올 텐데요. 그 답변을 갖고 바로 우리 나오신 여기 금융위하고 금감원 이 관계자고 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은행의 소위 업무 혜택인지 아니면 정책적 미비인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지, 은행도
은행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불가능한 일이 있을 거거든요. 이걸 구분을 3개에서 4개 정도로 해가지고 바로 이번 주 중으로 통보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프로세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답답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금융위기 터진 다음에 결국은 워낙 전대미문의 사태라 개인은 개인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은행은 은행대로, 심지어 국가까지 나서서 저 혼자 살겠다고 유동성, 특히 현금쟁이 경쟁에 나섰다가 정말 한 달도 안 돼서 전 세계가 금융 패닉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결국 개인이 살고자, 이 각자 살고자 하는 각자 도생은 절대 안 맥힌다. 이 시스템이 불안전하더라도 이 시스템을 고쳐서 수선해서 같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여기 들어보면 결국은 은행 혼자 살겠다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 기업들 무너지면 은행도 무너집니다.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정책이 펴져야 되고, 은행은 지금 고통 분담 차원이 아니라, 이 고통이 아니라 결국 책임을 이제 소위 전이시켜줄 수 있는 게 결국 정책이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 금융위하고 공감한 관계자들 얘기를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더샤인 김성수 정무이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샤인의 김성수입니다. 저는 사실 중소업체 모임인데, 저는 소업체, 소기업의 어떤 대표로서 말씀을 좀 드리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업체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대기업, 중소업체까지 뿌리를 OEM으로 납품하는 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부도를 맞았어요. 발행되고 부도를 맞았는데, 부도난 업체에 가서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그 업체는 저희는 의류가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가장 타격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업체가 이제 작년 9월 달에 이제 유동성위기가 발생이 되면서 자기가 예상했던 판매치보다 훨씬 많이 하락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돌아가는 게 막히게 되죠. 발행했던 거 막아야 되는데 그게 부족이 되니까 은행에 가서 이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은행에서는 앞에 어떤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마이 동풍이라는 얘기죠. 일단 경기가 한참 그때가 이제 유동성이 안 좋아질 때니까 거기서 담보 제공했던 부동산들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하락할 걸 미리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해서 더 이상의 대출 지급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는 도저히 방법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부도를 내고 화해 신청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 업체에 관련된 저희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수십 개 업체들이 정말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진짜 물론 각자의 각 회사의 서로 상생하고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은 있어야 되겠지만 회사를 운영하면서 운영하는 운영주가 부족하거나 직원들이 나태해서 잘못된 경우가 아니고 전체적 환경에 의해서 비롯되는 것이라면은 정책적이든 또 세분화돼서 은행권이든 그런 면이 반영이 좀 빨리빨리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심지어 대기업들도 대금 지급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 현금 지급하던 것도 어음으로 돌리고 어음 종류에도 B2B니 구매 카드니 이렇게 여러 종류가 많은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현금을 어음으로 돌리고 그다음에 자기네 대기업 신용도로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겠던 어음 할인 같은 것도 제2차 업체한테 넘겨서 그 2차 업체의 한도를 가지고 할인을 받게끔 다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들은 결국은 밑에 있는 중소업체들이 결국은 더 부담을 안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저희 같은 업체도 밑에 또 저희 부자재나 납품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또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건 줄줄이 계속 또 어려워진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은행에 가서 대출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저희 어음 할인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을 때 담당자들이 제가 말씀드린 담당자는 팀장급 정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팀장급은 차장급 정도 되는데 과연 그분들이 은행의 일선에 서서
그 중소기업 대표들이 와서 그런 걸 상담을 했을 때 얼마나 소신을 갖고 자기 일같이 그리고 그 은행의 거래를 뭐 5년이든 10년이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소신을 갖고 대안을 하고 그 일을 추진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까 오늘 말씀하셨지만은 지점장의 권한이 축소가 되고 본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본점의 승인이라는 건 담당자들이 직접 갖다 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소신을 갖게 할 수 있게끔 지금 은행 시스템이 안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은행들 그 직원들 교체가 저희는 뭐 계속 한 은행만 거래를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1년에 한 번씩. 전 직원이 지점장 포함해서 물론 각 지점마다 뭐 경주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가 거래하는 은행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1년 미만의 그 직원들 1년 미만 거기서 업무를 보면서 특히나 이런 불경기에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위치에서 얼마나 소신 있는 업무를 자기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대통령께서도 공무원들이 자신이 업무를 하면서 어떤 악의적인 목적이 아니고 올바른 목적을 하다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은행권들도 어떤 그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과 어떤 그런 같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게 정말로 중소기업들에게 가장 전형적인 뭐 케이스 세 가지를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 DSP 테크놀로지 주종희 대표이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우선 마음이 든든하고요. 저희 경우에는 여성 기업들은 대부분이 이제 그 중견 기업보다는 소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은행의 경우에 이런 일이 저희가 있었습니다. 그 담보를 제공하고 한도를 다 받았는데 일부는 차등을 두고 대출을 받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변동금리니까 CD 플러스 스프레드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돼서 이제 이런 사항이 생기면서 은행에서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은행 지점장의 정결사항은 1억 미만이다. 그래서 이제 그 추가 대출 받는 금액을 좀 줄였고요. 스프레드를 이제 CD 플러스 1.5에서 CD 플러스 2.37로 올렸어요. 근데 그것도 잘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한도를 받았을 때에는 그대로 그 스프레드를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문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성 기업들이 이제 소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대출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회사가 잘 되고 매출액이 좋고 또 담보가 풍부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항이 많은데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해서 이제 그걸 받아오면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용보증기금에서 그걸 받는 거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작은 기업들은, 큰 기업들은 그걸 잘 이용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라든지 아니면 그 상담을 좀 적극화해서 좀 더 쉽게 어프로치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매출액의 뭐 25% 정도를 이제 보증 한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기업인 경우에는 그 퍼센트를 높여서 뭐 50%라든지, 뭐 매출액을 얼마 정도를 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그 소견인데요. 그래서 매출액이 얼마 이하일 경우에는 그 한도를 좀 높여줘서, 뭐 지금 어려운 시기에 뭐 요새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뭐 대출 받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소기업은 그런 룸을 좀 넓혀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기업들은 뭐 여기 남성 사장님들이 많으니까 이제 뭐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이 저기 허무한, 그러니까 좀 자기의 욕심을 과하게 늘리는 업체들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보통 여성 기업들이 부도율도 훨씬 작고 그런 게 알고 있는데요. 여성 기업들한테 조금 더 그 대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드밴티지를 좀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좀 더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대출을 받을 때 이걸 구분해서 대출을 받는 게 이게 일반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 주사장님께서 그렇게 권유를 받으셔서 한 겁니까? 아니요, 은행에서 그거를 조금 시차를 두고 예. 뭐 일부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대출 이자도 나가는 것도 아까우니까 좀 그렇게 하겠다 그러고서는 한 몇 개월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받으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뭐 사안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스프레드를 올릴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은행의 통상적인 건지 아니면 요번에 이런 이제 위기사항이 돼서 그렇게 변동이 된 건지 제가 사실 그게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그 추후에 바로 확인을 하고요. 다음에 뭐 답변을 하나 듣죠. 여기도 뭐 정책 내용이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에서 나오는 분들 계시죠? 네. 뭐 여기서 바로 답변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지금 당장 매출액 25% 보증한도 그거를 조금이라도 상향 조정해서 이 위기를 돌파하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신용보증기금을 뭐 최대한으로 우리가 지금 올려드리려고 노력도 했고 신용보증기금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로 공격적으로 이런 보증 업무를 하나라는 게 지금 국회 및 정부의 뜻 아닙니까?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네, 저는 시장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DSP 테크놀로지 주정희 사장님 말씀하신 포인트 중에서 여성 기업인들에 대해서 조금 보증을 이용하기가 아무래도 부담스러우니까 이 부분을 좀 홍보를 활성화하든가 해가지고 보증이 좀 원활히 상담이 될 수 있도록 하다는 이 부분은 저희가 보증 제도에 있어가지고 보증로 우대라든가 여성 기업인에 대해서 보증 우대하는 제도가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니까 앞으로 더 홍보를 해가지고 여성 기업인들이 보증을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출액 관련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 쪽에서 이야기하면 이제 보증 사정 한도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알고 계시는 이제 매출액의 뭐 4분의 1 이런 기준이 있지만 저희가 금년에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시정도 하락하고 매출도 감소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서울자금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3억 원까지는 사정 한도를 특례줘가지고 매출액 관계 없이 기업의 시정도 그리고 사안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제가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가지고 저희 시정보증 영업점 창구에는 지금 아마 밤 11시까지 또 주말까지 계속 일이 폭주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 2월 말까지 하고 있고 또 페이스트랙 딴 보증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여성 기업인에 대해서는 또 이걸 또 한쪽으로 또 우대를 하게 되면은 또 남성 기업한테는 또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이 여성 기업을 떠나가지고 소상공인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도 매출액을 좀 탄력적으로 사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출 한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소상공인들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시용도가 워낙 낮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지 매출액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냥 상당 부분을 지금 많이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간에 오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제가 좀 적극적으로 수용해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하신 얘기를 하셨는데 신용 문제가 될 뿐이지 매출액 대비 몇 퍼센트 이것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거는 추후에 저희가 바로 그게 정말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좀 더 강력하게 하는 방식으로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베베하우스 전미숙 대표이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성벤처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기업이기도 하고 또 벤처기업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회사는 IT이고 유아교육용 프로그램과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하신 걸 중복적으로 말씀드린 건 좀 피하고요.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벤처기업들은 사실은 정책금융을 많이 이용해 왔습니다. 정보통신진흥원이나 금진공이나 또 여러
정부 기관에서 배정하는 정책 자금을 2년 거치, 3년 거치 분할 상환의 형태로 많이 이용을 해왔습니다. 저희 기업도 그렇게 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또 상환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 금융이나 이런 쪽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대출이나 대출 연장이나 이런 게 많이 좋지 않았고요. 하지만 대출 연장이나 이런 거는 이제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많이 창구에서도 대출 연장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정책 자금의 경우에는 이게 분할 상환이다 보니까 기보 보증이나 신고 보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보에서는 보증서를 신규로 발행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은행에서는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해 준 거에 대해서 보증서가 빠지게 되면은 이게 신규 대출이라고 하면서 또 어려움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진흥원, 통신진흥 자금이나 이런 데 있는 자금들을 대출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는 정해진 한도 내에는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해서 보통 은행이나 기부에서 1회까지 경우에 따라서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난색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들이 3개월 단위로 1억씩도 갚고 몇 억씩도 갚고 적게는 몇천만 원씩인데 통계는 열심히 잘 갚아오고 있지만 요즘처럼 특수한 상황에서는 정부에서 다른 자금을 푸는 것도 푸는 거지만 다 기술기업이고 그 심사를 받아서 배정을 받았던 자금들이거든요. 그렇다면 한시적으로 한 6개월이든 아니면 1년 내에는 조금 더 그런 분할 상환에 대한 정책자금 분할 상환에 대한 대환 보증이나 아니면 대환 신규 대출이나 이런 것을 좀 해주셔야만 우리 벤처기업이나 기술기업들이 타격이 적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 금리를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다고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적금 금리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작년에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금융기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오를 때 한 2%, 4%까지 올렸던 금리가 전혀 내리지를 않습니다. 저도 작년에 금리가 올랐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금융기관에서 저희 주거래은행 본부장님도 나와 계신데 올릴 때는 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중금리가 너무 오르는데 은행이 계속 손해를 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내리는데 전혀 말씀이 없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은행에 금리 내려주세요 할 상황이 아닙니다. 기업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은행 눈치를 보는 입장에서 금리 2%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사실 금리 2%, 4%가 저희 기업 입장에서 우리 종업원 1명, 2명의 인건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기업이 수지를 맞추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면 돈을 빌리고 또 그런 것보다 어쨌든 수지를 맞춰서 살아남으려면 금리를 낮춰주지 않고 금리가 그대로 고금리 상태가 지속되면 사실 종업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적어도 40명 직원이 있으면 38명이 살아남아야지 40명이 공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지금 고용 문제도 심각한데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생각해 주셔서 금리 부분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실제로 작년 한 10월 이후로 강력하게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포함해서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중소기업 살리기에 나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현장에서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기업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정책 발표를 했을 때는 하나도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그거를 어쨌든 그 정책이 현장에서 안 되니까 사정이 내려간다 아니면 누가 가서 창구에서 지도를 했다 아니면 본점에서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추가 보도나 추가적인 조치가 한 4번 정도 되면 창구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게 면책이 됐던 현장 점검이 됐던 아니면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겠다고 하든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설을 앞두고
그런 조치들이 다 특례적인 조치인데요. 이번 설을 앞두고 중진공에서도 사실은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정책 자금을 풀어서 중소기업들이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 아까 설자금 같은 기모자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설에 임박해서 도움을 받지는 않았어도 현장 점검이 잘 되고 요즘 한다면 그런 특례적 조치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책을 많이 발표하고 거대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실제로 부채 비율이나 아니면 이러이러한 기껏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이 문제가 되는 것을 내용을 읽고 설에 정말 임금을 줘야 되는데 돈을 못 나가는데 기업에서 특례 보증을 해준다든가 이런 형태를 해서 그게 현장에 집행되도록 좀 뒤를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주는 그래서 하나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되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고 짧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특히 3월이 되면 결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결산이 지금 전국 모든 부분에 있어서 수치가 지금 낮아지고 있는데 아마 은행이나 또 이런 기관이 기업에 대한 잣대는 작년에 특수했으니까 어쩔 수가 뭐 이해를 하겠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재무제표나 매출이나 수익이나 전체 세계가 아니면 그 국가 전체를 감수하는데 중소기업만, 벤처기업만 그게 올라 있어야만 정상일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산을 앞두고 많은 기업들이 뭐 금리부터 대출 한도 사정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다 걸리게 되는데요. 그런 3월 결산을 할 때 2008년도에 대한 평가는 조금은 다르게 할 수 있어서 올해를 잘 극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두 번째도 들어갈 것 좀 먼저 좀 하고. 예, 그러시죠. 저 코레포스텍 장정입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방금 이제 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산 관계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을 때 은행은 은행대로 물론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저 대출하는데 아무래도 결산서 재무제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에 정책적으로 한번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산할 때 저희들 중소기업하고 벤처기업은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감가상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라도 좀 유예를 시켜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국제 기업 회계 기준은 이제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안 될 거고 저희들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그 감가상각비 유예 그것 좀 꼭 좀 부탁 좀 드려요. 그러면 아무래도 재무제표가 좋아지고 그러되면 결산서가 좋아지니까 은행에서도 적자가 좀 덜 난 기업에 대해서 좀 많이 대출을 할 수 있는 그 룸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전에도 또 1월 13일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좀 금융위원회에서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데 저희들 판교에 벤처 단지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지금 10년간 먹고 나가지고 저희들 이 어려운데 지금 꼼짝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교 저희들이 팔 수 있도록 저희들 단지가 있습니다. 그 단지 좀 유예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바쁘긴 해도 이거 하나만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우리 두 분께서 공통으로 얘기하셨던 그 결산 부분에서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대안까지 제시하신 연구개발 감가상각 유예. 일단 은행 우리 누구한테 여쭤볼까요? 대표적으로 그럼 기업은행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은행 우리 남원택 부회장님. 네, 저 기업은행 남원택 부회장입니다. 기업은행 입장에서는 저런 제도를 만약에 수용할 수 있는 게 정부당국의 어떤 권유 내지 어떤 보장이 있으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회계분에 관해서는 정부도 함부로 이 손을 못 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 기준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금융감독원에서 많은 특례를 은행이 적용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외압 환차손 이 부분에 대해서 6월 말로 환율 손실이 기준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많이 해줬는데 요거는 벤처기업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만 아니라도 유예 이거는 제가 좀 회계 기준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건 은행이나 정부 당국에서 한 기업에 대해서만 하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은행,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거를 금융감독위원회도 면회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일치스톱
그거 했다가 한 2년 뒤에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당국에서도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지 여기서 답변 드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금융감독원에서 나오신 분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검토를 좀 해주셔서 그 안에 내부 논의를 하셔가지고요. 이게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준 때문에 불가한 것인지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것인지 지금 이게 굉장히 절박한 상황, 특히 이제 한 달 남짓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심각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SU텍 테크넷 김성희 대표이사님, 이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중복되는 얘기는 뭐 빼주시고 그래서 새로 신규 아젠다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사장님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지금 저희가 벤처 기술 기반 회사를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끔 기보 쪽에 이렇게 기술 자본을 받으러 가면은 그 신규 개발비가 주긴 주는데 매출이 없으면은 지금 개발하고 진행 중인데 그게 매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참 보증서 받기가 힘듭니다. 앞으로 좀 그런 점도 좀 염두해 주시고, 그리고 벤처기업이나 이런 벤처기업과 제조회사는 너무나 다릅니다. 벤처기업 5년, 10년 하기가 굉장히 코스닥에 가지 않는 이상 중소벤처들이 힘드니까 그런 중소벤처들이 그 영역이 길수록 그런 혜택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이 특히 이제 기술 신용보증, 기술 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가장 고전적인 주제죠, 저게. 근데 사실 그거 하라고 지금 저거 하라고 신용보증기금하고 기술보증기금하고 지금 통합하는 거 이외에서 지금 저거에 집중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여튼 이 벤처기업하고 기술이 있는데, 그러니까 매출 기준으로 만약에 기업을 평가한다면 기술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과 다를 이유가 하등이 없거든요. 그 이유 정확하게 존재 이유를 생각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라도 직접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은성프레임 주식회사 김장현 대표이사님. 네, 은성프레임 김장현입니다. 반갑고요. 제가 12월 초에 인천 지역 조청 간담회에서 한나라당 계양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 제가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요. 저도 키코에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1월 달에 환율이 굉장히 급등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은행에 가서 좀 대출 좀 해다오. 그러니까 못 해주겠다.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못 해주느냐. 매출이 2007년도에 떨어졌기 때문에 못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타 은행에서 대출을 좀 받고 또 우리 중국의 중앙에서 대출을 좀 받고 해서 저는 11월 달에 기부가 끝났습니다. 제가 우리 신보에서 사실 보증서를 받으려고 가봤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심사를 하는데 거기도 불가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매출이 떨어진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신보 측에 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저희는 저희 브랜드로 수출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일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떨어진다고 해서 보증서를 안 끊을 게 아니고 그 회사가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신보에서는 좀 보증서 좀 끊어줬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지금도 이제 수출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수출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TBT 결제를 갖고 있습니다. 보증서에 TBT 결제를 갖고 있는데 저희가 법평가 한 60일 결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수입해간 나라에서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환율이 급등을 해버리니까 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저는 좀 은행에 가서 녹취 좀 하고 싶은데 3월 말일날 법인 결산이 나오기 때문에 결산서를 가지고 제가 은행에 녹화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은행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결 좀 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도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고 하여튼 우리 중앙회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례를 다 지금 들어서 취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트윈월드 권원목 대표이사님. 예. 예. 트윈월드 대표 권원목입니다. 오늘 한나라당에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을 뭐 여러 가지 길게 좀 드리고 싶은 앞에 분들이 다 말씀을 드려가지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기로 인해가지고 그동안에 그 한국은행에서도 그렇고 금리를 기준금리를 많이 내리고 있었는데 지금 시중은행에서는 그 금리가 전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건 언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래서 그걸 중소기업의 그 자금에 빨리 좀 전환될 수 있도록 그런 정치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진짜, 근데, 참, 모든 언론, 모든 지금 기업,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이 정말 죽겠다고 하는, 그리고 대출 뭐 이런 거는 신용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금리 문제는 이렇게 지금 뭐, 사실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은, 은행한테만 정말 합법적으로 땅 짓고 헤엄치도록 돈을 내려준 꼴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금융위 금감원 우리 지금 이 기업인들 이 질타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은 일단 모른다 치더라도 이 금리가 이 완전히 하방경직성 대출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예, 다음 에어비타 이길순 대표이사님. 네, 저는 그 작은 공기청정기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는 그 GS 홈쇼핑에서 소위 말하는 대박을 친 제품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홈쇼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방송을 하자고 그러는데도 제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품 홈쇼핑이라는 데는 제품을 납품을 하고 한 달 후 결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생산 자금이 있어야만이 그 제품을 먼저 만들어 놔야만이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제 저희가 소기업이고 이제 출발하는 이제 좀 시장에서 이제 알아주는 제품으로 탈바꿈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렵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한국에서 GS 홈쇼핑 한 지는 작년 12월 달부터 있지만 저희가 수출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독일에서 QVC 홈쇼핑에서 대박을 치니까 한국 GS에서 하자고 그래서 한 케이스이기도 한데 일본 QVC에서 저희한테 그 제품을 먼저 우리나라처럼 생산을 해서 일본에 수출을 해서 그 다음에 그 3개월이 걸리는 텀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중소기업이고 돈이 없기 때문에 제품을 만들어서 미리 수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정을 해서 3만 개를 오더를 받았는데 15,000개를 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저희가 그때 중소기업은 그 연체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굉장히 조건들이 악조건이 됩니다. 물론 그 연체는 다 갚지만 그게 리스크가 걸리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일본 수출에 15,000개도 작년에 오더를 받고도 못한 케이스예요. 근데 그걸 은행이나 다 들고 가봤지만 그건 해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중소기업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 LC 오픈이 되더라도 만약에 유럽에서 LC 오픈이 되면 20일 정도 남겨주고 선적하는 날짜에 한 달이나 20일 남겨주고 LC 오픈이 되고 그 LC 오픈이 되면 저희가 은행 가서 하는 시간이 보통 일주일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중소기업이고 저희한테 납품하는 부품 업체들은 지금은 돈을 주지 않은 부품을 납품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물건을 만들 수가 없어서 수출도 못하고 국내 판매도 지금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자 그래도 그걸 한 달에 2번 하자고 가서 사정을 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지금 GS 홈쇼핑에서 저번 토요일 날도 저희가 대박을 쳤는데 현대에서도 하자고 그러는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가서 사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지금 저희 에어비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이게 이런 것들을 해결하라고 민간한테 맡겨서는 한도 끝도 없이 시간이 늘어져서 국가가 나서서 중소기업 진흥공단을 만들고 특별작업을 내려주는데 참 이게 안 움직인다는 게 답답합니다. 코니 시스템 유건영 전무이사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코니 시스템의 유건영입니다. 이 금융학원을 약간 좀 동떨인 주제지만 좀 정책적으로 방향 질서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반도체 LCD 장비 대출하는 업체인데 동탄 2지구 개발 지금 회사에 취하고 있습니다. 2차 운동인데
그 대지가 4점 됐는데 이번에 보상을 받았습니다. 보상을 받았는데 평당 분양가는 200만 원에 이렇게 보상을 받았는데 그 이제 저희 회사에서 한 5km 떨어진 지점에 대체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평당 분양가가 300만 원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자발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국가 시행 사항도 정책 지원으로 어쩔 수 없이 가는 건데 현재 그 보상을 가지고 저희가 그 회사를 옮길 경우에는 현재 4,000평인데 한 2,600평밖에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반도체 이 장비는 크기가 뭐 가로 세로 높여가지고 가로가 4m, 그 다음에 세로가 한 4m, 높이가 한 4m 이래가지고 무게가 무려 큰 건 55톤까지 이렇게 가는데 땅 이 부분이 최소 4,000평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 보상을 받아가지고서는 2,600평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거리를 좀 부탁을 우리 지금 이 주제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하여튼 오늘 2년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이것은 최선스럽게도 여기 우리 금융당국은 아니지만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TSM텍 마대열 대표이사님. 네, 저 TSM텍의 마대열입니다. 사실 뭐 뜻이 있으면 길이 뭐 열린다는 뭐 이런 적에 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방금 전에 몇 개월 동안 실기하던 부분이 은행권에서 전 지금 조금 전에 사실 그 전화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게 오늘 여기 참석하신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도 잘 되셨습니까? 예, 잘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대체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저희도 올해 11년 차 된 그 벤처로 시작을 해서 나름대로 많은 분야에 저희들 대한민국에 내발하는 회사 치고 저희들 도움을 안 받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많은 기술 개발을 해서 올해 11년 차 이제 저희도 올해 매출이 한 3,500억 정도 예정을 하고 새로운 신규 공장을 온산에다가 이제 국가산업단지 내에다가 부지를 개발 중입니다. 그 과정에 땅만 아직까지 이제 땅만 저희들 받았지 개발이 다 끝나야지 뭐 하다못해 명의도 저희들 앞으로 넘기고 건축도 다 끝나야지 그 사실 뭐 하다못해 건축 허가도 받고 이래서 참 그 대출을 받는 이런 저희 같은 경우는 쉬운데 지금 일을 진행하고 공장이 약 한 80%, 85% 정도 완전 3월 15일에 이제 최종 중공 목표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체 소유자금이 650억 들어가는데 저희들 자체 350억 부담을 하고 후치 담보 해가지고 은행권에서 300억을 드리려고 저걸 하는데 2개월 넘도록 실행했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신규 시설 투자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참 어려운데 기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참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저희들도 참 하다못해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겪고 온 길입니다만은 저희들 신규 이런 과정인데도 이렇게 힘든데 하물며 한 보증기금도 그렇고 신용보증기금도 마찬가지로 이 보증서 끊어주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겪어왔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전부 정비들이 의원님들 오늘 오셔서 이런 경청하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거는 과감하게 뭔가 지금 우리 IMF 때부터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키코 금융권에서 정말 강요를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50% 넘는 그 물량을 지금은 수출을 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출을 한 그 수출 대금은 외환통장에 달러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내수하는 저기들은 뭐 임금이나 세금 이런 부분들은 국내 자금으로 충분히 활용이 되니까 환전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데도 굳이 이제 저희들 그 합리은행입니까? CT은행에서 제일 먼저 그 부분을 한 6, 7년 전에 불구해서 시작을 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융권들이 거기 다 참여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걸 갖다가 정말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영업을 했습니다. 다 금융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금융당국에서 뭘 하셨는지 물론 이 부분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금융권 관련돼서도 보면 이 기업에서도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많은 이익을 초기에 내서 또 2급, 3급, 5급 이렇게 가입을 해서 회사가 지금 통째로 넘어가는 이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다 뭔가 이렇게 안전장치를 하고자 초기에 이제 저희들 키코 발생되는 태산 LC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뭔가 이렇게 안전장치라고 해놨던 이런 부분들이 저런 회사를 전체를 다 넘기는 그런 회사도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기술적으로 충분히 다 인정받는 이런 예.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 기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고승두 의원께서 훨씬 더 이제 깊이 지금 관여하셨고, 근데 지금 이 불안전 판매 내지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일단 거기에 맞춰서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20번 주테크잉 나윤성 전무이사님. 전 말씀 못 드린 줄 알았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작년 10월 말에 패스트트랙을 신청해가지고 저희가 B등급을 맞았습니다. 하나은행하고 우리은행인데요. 근데 11월에 하나은행으로부터 저희가 내용 증명을 받았는데 화면이 너무 높아져서 담보 설정을 추가로 키코에 해야 된다 해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저희 건물에 대해서 담보 설정을 추가로 30억을 해줬습니다. 근데 저희 공장은 지금 동탄 이 신도시에 있는데 이번에 토지 보상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근데 하나은행에서 지금 패스트트랙을 가지고 저희한테 해줘야 될 내용 중에 기존의 대출금은 물론이고 30억을 추가로 담보로 잡은 거에 대해서도 정기예금으로 묶어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통에 다른 은행들은 기존에 있는 대출금까지 1년을 만기 연장을 해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게 합의가 안 되니까 보상금도 못 받고 또 어떤 방법도 없이 지금 아주 답답한 상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영기 부위원장님 나오셨으니까 이 점 좀 검토해 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마지막에 정말 용기를 내셔가지고 은행을 직접 말씀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우리 이제 나머지 고승도 의원께서 하시겠는데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금감원 관계자하고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여기 말씀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이 문제를 풀어드릴 뿐만 아니라 정말 불이익을 본다면 이거는 이거 안 하니만 못할 뿐더러 이 정치적 모든 책임을 저 고승도 의원이 지겠다는 각오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보호를 개런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승도 의원께서 마지막 순서를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가 저도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또 당 그리고 또 중소기업 중앙회 쪽에서도 오늘 발언 요지는 전부 세밀하게 기록을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윗선이라든가 저희 정책위 차원에서도 전부 감안해서 좋은 반영이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B등급 판정 받게 되면은 분명히 대출이 좀 신속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원하고 금융위 쪽에서 금융기관들을 좀 독려해 주시기를 저희가 말씀을 이 자리에서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해 보면은 이 금융위기 상황에서 통상적인 규정 가지고 집행하지 말고 대출 규정이라든가 신용평가 규정, 또 보증심사 규정, 또 기술기업과 또 유망한 신규 기업에 대해서 특례 규정 내지는 한시 규정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금융위하고 저희가 금감원 쪽에 한번 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오늘 참석하신 금융위 또 금감원 쪽에서 나와 계시는데 다른 분들에게도 기회를 드렸습니다만은 금융위 김주현 국장님 그리고 금감원의 서문 실장님 일단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 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오늘 쭉 이렇게 기업 쪽에서 말씀을 듣고, 뭐 자세한 건 뭐 제가 정리해서 또 나중에 또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그 말씀 들은 것에 대해서 그 소감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마무리 차원에서요. 오늘 뭐 조금 전에 말해주셔서 우선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님하고 김영태 의원님 감사드리고, 저희들은 사실은 여기 은행에 계신 분들이 보면은 저희는 아닌 금융감독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도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좀 지나치게 정부가 좀 밀어붙인다라는 사실은 비난을 받을 정도로 지원을 좀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어느 신문에서 보면 15만원 기부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이렇게 갑자기 지원을 늘리게 되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할 정도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근데 다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수차례 그게 동료도 하고 해야만 현장에서 조금 변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아무튼 저희가 이제 목표하고 의도하는 거하고 실제 일선에서 하는 거하고 역시 조금 시차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저희가 중소기업 지원에서는 한나라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굉장히 진전성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하나만 조금 좀 양해를 본다면, 예를 들어서 뭐 동네에서 뭐 가게를 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어려워지면은 가게도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차피 수출해서 먹고 사는데 다 세계적으로 어려우니까 과거보다는 조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는 기업하시는 분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인식을 하셔야지, 작년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평소에 100억을 쓰고 있으면 똑같이 100억을 써야겠다라고 하면은 기대 수준하고 또 정부나 아니면 은행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정도까지는 서로 좀 양해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오늘 말씀해 주신 거는 아까 고 의원님이나 김영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그 다음에 은행들이나 신문을 기부하고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최대한 정리를 해서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문영 실장님. 네, 저희들이 이제 평소 때 저희 금감원하고 은행들한테 금융예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중소기업 매로 사항을 그래도 좀 실감 있게 저희들이 분석하고 해결해 주려고 만들고 했습니다만, 저희 이렇게 하다 보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고, 다만 평소 때 저희가 애로상담센터를 통해서 듣지 못했던 걸 새롭게 들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보람있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시해준 의견 중에서 좀 건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도 반영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우리 김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저희가 1월달 들어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담당하신 분들을 7번을 저희 사무실로 모셨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좀 불만을 제기하는 것들이, 지금 은행 영업증을 동의해야 되는데 매번 그냥 금감원에 와서 이게 시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안 된다고 불만을 얘기할 정도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제 한다고 좀 했는데, 그래서 아마 1월 달에도 중소기업 저희는 이제 어차피 개별업체에 대해서는 다 볼 수는 없는데 순정 규모는 상당히 좀 생각보다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업체 측에서 볼 때는 좀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아무튼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오늘 끝으로 이 자리를 또 이렇게 장소도 제공해 주시고 우리 중소기업 중앙회 김경배 부회장께서 좀 마지막 코멘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20년간 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20년 동안에 요 근래같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온 세상이 다 어렵고, 세계가 어려우니까, 나름대로 돌파구를 찾고 위기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나만 살자고 할 것이 아니고, 같이 나눠서 하지 않으면 이 위기는 절대 넘어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오늘 소개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들에 대한 구구절절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정말 기업이 살아야 은행도 살고 또 은행도 살아야만 같이 기업들하고 공생공존하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들이 오늘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가 이렇게 나온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오늘에 있었던 일이 잘 반영이 되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고 오늘 귀한 시간 내셔서 또 먼 곳에서 여기까지 다 오셨는데 이렇게 끝까지 챙겨서 그 결과에 대한 다시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신다니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귀한 시간 내서 오늘 아주 귀한 보람된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마 작년 10월부터 세계적으로 경기가 지금 급속도로 지금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구조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신용 문제도 아마 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으로서는 국가에 필요하고 또 수출에 또 효자 노릇을 하고 또 우리 경제에 유용한 중소기업이 살아야 될 기업이 문을 닫는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금융 쪽 사이드에서 또 아마 다른 쪽 사이드들도 아마 다 자기 몫을 챙길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끝까지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려서 고맙습니다. 공식적인 시간이 끝났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커피 문제에 대해서 많은 기업체 오신 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잠깐 제가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바꾸신 분 가셔도 좋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아까 이제 많은 기업에서 오신 대표님들께서 왜 실리금가 이렇게 극하게 떨어지는데 은행에서 수익을 다 취하고 이렇게 하냐. 그런데 은행도 지금 죽을 맛입니다. 은행도 지금 이 수익을 잘 아시겠지만 은행의 자기 자본금의 한 10배 정도를 자산 운용합니다. 보통 커머셜 뱅크들이 은행의 자기 자본금의 10배 정도를 운용을 하고요. IB들이 보통 한 30배 정도 운용합니다. 30배, 35배 정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은행의 자기 자본금이 만약에 10억이라고 그러면 대출을 한 100배 정도 운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무수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조달이 과거의 기존의 대출에 비해서는 조달이 과거에 1년짜리 전경이라든지 고금리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CD로 조달하는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시장성 금리는 전체적인 은행에서 조달하는 부분에 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수의 많은 내용들이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자금들이 과거 은행의 7% 8%의 고금리에 연동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지금 수익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고요. 여러분들대로 지금 금리 혜택을 못 누릴 것이잖아요. 그럼 그 베네피셜은 누구냐? 누가 이득을 보느냐?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빌려준 은행은 신용을 창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돈을 빌려준 자금 제공자들이 덕을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시중금리에 비해서. 옛날에 은행채를 산 분들이라든지 옛날에 6, 7%, 8% 은행채를 사신 분들은 지금 금리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6%, 10%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면은 은행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진다. 이것이 제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걸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이스크는 기간이 하이브에 비해서 조금 더 밀도에서 1% 이게 전수수료가 어느 기간이 지나면 이렇게 다시